이거는 빼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먹고 이거 빼주고 올라가는 부분은 뒤에서 비슷할 거 그거 아니라니까 이게 신형이라고 하니까 위에 87호. 지금은 좀 날씨가 약간 선선해도 땀이 많이 나고 힘드네요. 이 지하 공간이라서. 제가 짧은 1시간이지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저 소화물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는 것을 짧은 시간 이렇게 노동을 해봐도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이 됐던 것은 저 수화물 배송 과정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가지고 수화물이 파손이 됐을 경우에 그 책임을 회사가 지는 건지 이 택배 근로자가 지는 건지 궁금했는데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한번 그 말씀 한번 해주세요. 물건 싸들기 하면서 내려오는 물건에 타선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로 배송 기사들한테 이제 떨어지는 형태가 되고요. 만약 이제 원인자가 발견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n분의 1로 배송 기사들부터 차 운반하는 그 칸 차들의 기사들까지도 n분의 1로 나눠지는 형태가 됩니다. 회사가 하나 더 신경 안 지고. 그런 걸로 알고 경우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한 달에? 개인당 따지면 뭐 한 작게나 한두 건에서 많게는 한 몇백 건.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물건 배송 하나를 하는데 1,000원도 안 되는 배송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게 되면 몇만 원씩 나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게 800원? 배송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배송 소화물 얼마씩 뭔가 다 금액마다 뜨는데 평균 한 850원에서 900원. 850원, 900원 받고 하는데 회사마다 만약에 고가 물품일 경우에는 상당히 가격이 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배송 기사가 사전에 발견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한 70%, 80%에 대해서만 이제 부담을 하면 되는데 발견을 못한 경우에는 거의 다 책임져야 되는 형태가 되죠. 아니, 사전에 비교하면 책임을 안 져야지 이게 70~80%를 돼요? 그래서 그걸 사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근데 발견을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가지고 왔다가 회사 측 없어요? 전자제품의 경우는 안에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객님이 받아보면 파손된 게 그런 게 있어요. 막 금가 있고 액정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걸 신고를 이제 업체에다 신고를 하면 저희한테 저희는 모르고 그냥 갖다 주면 이제 업체에서는 저희한테 이제 파손 그런 거를 해요. 파손 신고를 해버리면은 저희는 이제 모르고 배송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터미널 이제 걸쳐온 터미널마다 n분의 1 해가지고 이제 배송 기사까지. 네. 근데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거죠. 이제. 박스 안에서 파손되는 경우는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전혀. 그런 경우에도 이제 나중에 이제 급여 나올 때 사고금이라고 해서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는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급여에서 사고금이 떼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 저희가 8월 9일날 택배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현장을 한번 체험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오늘 오게 됐는데 뭐 1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체험을 했습니다만 택배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애로점과 고생하신 것을 조금이나마 잠시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수화물을 보니까 만만치 않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많게는 2시간에서부터 4시간까지 이 분류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다시 또 운전하고 거기 이제 각 가정에 가서 이거를 계단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내리면서 이걸 하나씩 이렇게 배송하는 노동자들의 땀 흘리는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일 걱정됐던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작업 환경이 너무 이제 좁고 어려워서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회사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들도 이걸 옮기려고 코로나 때문에 화물량이 70%가 늘어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넓은 곳으로 옮기려는데 부지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 측은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시설에 대한 투자를 머뭇머뭇하게 되고, 옮길 곳인데 여기다가 뭐 시설 개선했다, 이게 매몰 비용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겠지만, 뭐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뭐 생수를 바로바로 들을 수 있게 한다든지, 얼음 뭐 팩을 준비해 놓는다든지, 이 선풍기 이런 걸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본사 측에서 현장에다가 선풍기를 한 40대 정도 올려줬어요. 그리고 정수기도 터미널 내에 20개 정도 설치해 주셨고요. 네, 한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준비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저게 이제 설치된 선풍기. 이게 너무 작은 용량이 작긴 작네요. 그래서 이 내부 시설 개선과 이게 이전 부지 좀 더 좀 넓은 공간에서 제대로 된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인데, 이 도심에서 이런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우리 인천 쪽이나 좀 이제 과외로 나가게 되면 또 택배 유동자들이 거기까지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같이 지자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적정 부지를 찾는 것은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그거라도 일단은 여기 내부의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화물 이송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택배 근로자한테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죽으라고 땀 흘려서 한 푼 한 푼 이 된 거를 한꺼번에 목돈을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택시 노동자로 일을 할 때 자동차 사고 자부담 문제 가지고 맨날 싸웠습니다. 뭐 접촉사고 같은 거 났을 경우에 회사 측에서 보험 접수를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좀 경미한 접촉사고는 자부담으로 처리해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노사 간에 항상 쟁점이 된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그 문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파손됐을 때 책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개선 방안을 또 같이 노조 측에도 연구하시고 저희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직접 근로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느끼게 됐는데요. 우선은 이 공간이 뭐 다 느끼시겠지만 너무 후덥지근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서 짧은 시간 하는데도 땀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조금 선선해진 경우라고 하는데요. 한참 날이 뜨거울 때는 무척 힘들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행히 지금 뭐 선풍기라든가 몇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근로자들이 일을 할 때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그 기업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관련해서 그 근로 감독 당국에서 이런 안전한 환경, 근로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지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당장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시설을 옮기거나 하는 거는 어렵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몸을 차갑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옷이라든가 다른 아마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온 국민을 슬프게 만들었던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많았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16건이 있었고요. 이 국토부가 2차 공고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전후로 해서 6분의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구로 롯데택배 현장을 오고 나서 마치 어제 설치한 듯한 휠소터를 보면서 좀 너무 지체돼서 설치됐구나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1월과 6월에 1, 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작년 추석 연휴 기간에 너무 사망 사건이 많아서 이 CJ는 4,000명의 분류인력을 확보하고 롯데와
이 한진 같은 경우는 1000명씩 더 추가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었습니다. 분류 작업은 택배 노동자 운임에 포함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분류 작업만큼은 좀 분리해달라라는 요구들을 많이 했고, 작년에 통과된 생물법의 시행령에도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이번 2차, 지난 6월에 했었던 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분류 작업에 최대한 더 이 앞으로 CJ나 한진과 롯데가 1000명씩 더 추가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고요. 또 이 노동부의 연구 영역을 통해서 작업 시간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많게는 18시간까지 일해왔기 때문에 이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노력과, 또 그동안에 그 택배 운임 자체가 너무 약소하다, 혹은 좀 이 백마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왔기 때문에 국토부 연구 영역을 통해서 170원의 운임을 추가 상승하도록 하는 연구 영역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또다시 3차, 4차 대응에 이어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물량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합의들은 내년부터 저희가 지키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추석 전후로 해서 이 택배사들의 좀 더 택배 노동자들의 더 이상의 과로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협소할 거예요. 차량 간격이라든지 물건을 적재하고 나면은 사람조차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롯데 본사나 정부에서도 하는 게 분류 인원에 대한 투입 부분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SM 부사님들하고 분류 인원들하고 여기서 뒤엉키게 되면은 실제 업무 효율성이 안 나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지금 이쪽에 저희가 부지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광명시나 이런 게 막 토지법 뭐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서. 근데 지금 광명대교 밑에 이제 그 롯데 7선 자리가 있어요. 이 자회사의 그 주차장 공간이. 근데 그 자리를 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광명시나 이제 좀 뭐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전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전 계획이 있었다가 저희가 못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 보시면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실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차량들이 오고 가다 보면은 차량 먼지라든지 기존에 박스 옮길 때 발생하는 먼지들이, 저희가 마스크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차피 부득이 마스크를 썼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전에도 썼었어요. 업무가 끝나고 나면 코가 시커매져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하기 이전에 이제 저희들도 이제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부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 본사나 아니면 이제 뭐 당에서도 아니면 광명시에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려고 좀 한 말씀 올렸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동자 입장에서 지금 가장 빨리 수행할 수 있고 금전적이나 경제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고 서로 노사가 합의해서 업체와 합의해서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빨리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주 5일분입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틀을 쉬게 해주시고, 저희가 월요일날은 거의 일이 없어서 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6시, 7시에 나와요. 그럼 그것도 하나의 일의 연구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저희 솔직히 택배 노동자들은 제가 10년을 넘게 했지만 단 한 번도 애경사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토요일날까지 풀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일요일날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꼭 사람이 피곤하다는 거는 뭐냐면 몸만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내 활동도 할 수 있고, 내 미래를 위해서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최소한 이틀은 쉬어줘야 내가 1박 2일로 여행을 가서 힐링도 할 수 있고, 그러면 피부가 돌아가거든요. 지금 자꾸 쓰러져가는 기사들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월요일날 있어봤자 뭐합니까? 일찍 들어가서 한다고 뭐 어디 가지도 못해요.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홈쇼핑에서 주 5일분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를 잘 서로 협의해서 하면 이건 돈 드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문제들은 부지를 넓힌다, 뭘 시설을 한다, 단가를 올려서 물량을 줄여서 노동시간을 줄이게 한다. 그런 거는 모든 게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면 말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금방 해결이 안 돼요.
제가 그거는 착수에 그러니까 월요일날 일감이 없어서 월요일날 일요일날 이틀을 쉴 수가 있는데 월요일 왜 출근하게 만드냐 이 취지입니까? 아니 이거는 또 월요일날 배송만 하는 기사가 있고 물건 집하라고 해서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그 기사들은 풀로 일을 또 해요.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월요일, 화요일날 어마어마한 물량이 오니까. 근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차라리 월요일날 정상적으로 12시, 1시에 끝나는 일을 한 6시, 7시까지 하고 월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게 해주지도 않은 거죠. 그러면 툭 쉬니까 바로사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병원도 가서 토요일날 진찰도 받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게 가장 빨리 현실적으로 돈도 안 들고 빨리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제일 최선의 방법이죠. 제일 1차적으로. 나머지는 시간이 걸리고 돈이 걸립니다. 그거 금방 안 된다고. 부탁드릴게요.